그동안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면 긴 얘기가 될 거예요. 저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과 함께 처음 태어난 곳은 숲속의 작은 옹달샘이었어요. 옹달샘에는 올챙이가 살고 있었고 샘가에는 많은 나무와 꽃들이 있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맑고 깨끗한 물이었죠. 저는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어느 날 햇님이 나를 뜨겁게 달구어 주어 김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간 것이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구름을 만났고 구름은 바람을 타고 신나게 하늘을 날아다녔답니다. 구름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은 무척 신나는 일이에요. 지구는 파랗게 보여요. 왜냐고요? 그것은 땅보다 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물은 거의 바다에 있어요. 그러나 바닷물은 짠 소금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금이 없는 물만 마신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을 바로 민물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마시고 쓸 수 있는 물은 그 양이 아주 적어요. 대부분의 민물은 커다란 얼음덩어리인 빙하로 지구의 남극과 북극에 있어요. 이 얼음이 깨끗한 물로 되어 있고 녹아내릴 수도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쓰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호수, 강, 시냇물과 지하수라고 부르는 땅속에 있는 물뿐이랍니다. 강물을 그대로 두면 바다로 흘러가 버려요.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넘쳐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가두기 위해서 댐을 쌓았어요. 댐은 홍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물을 가두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예요. 이 물로 집에서 밥을 짓고 세수하는 물도 만들고 목욕도 하고요. 농사도 지어요. 공장에서도 물을 많이 쓰지요. 댐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전기도 만들어요. 또한 댐을 만들면 주변에 호수도 생기고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공원과 운동장도 만들어요. 바로 댐 주변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추운 겨울이 오고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어요. 내 몸은 반짝이는 은빛의 눈이 되어 산 위로 떨어졌어요. 거기엔 하얀 눈송이와 얼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햇님이 나를 따뜻하게 비추어주자 나는 금세 녹아 주르르 산골짜기로 흘러내려 물방울 친구들과 커다란 개울물을 이루었어요. 얼마 후 넓은 들판에 이르자 송아지가 우릴 맞아줬어요. 우리들 중 몇몇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땅을 적셔주었고요. 강줄기를 타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있는데 와! 갑자기 우리는 컴컴한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컴컴한 굴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 후 우리는 커다란 웅덩이에 퉁덩 떨어졌어요. 그곳은 바로 집이나 공장으로 물을 보내주는 수돗물 공장이었답니다. 산이나 강에 있는 물은 항상 깨끗하지 않아요. 약소의 물도 다 깨끗한 것은 아니랍니다. 이런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깨끗이 하는 것을 정수라고 해요. 수돗물은 호수나 강에서 물을 끌어와 나쁜 물질들을 걸러내고 소독해서 정수해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물이 정수장을 지나는 동안 깨끗한지 꼭 살피는데 K-워터에서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250여 가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정수장을 떠날 때는 깨끗해져 있어요. 깨끗한 수돗물은 사람들을 오래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어느 날 나는 정수장에서 나와 수도관 속에서 놀았답니다. 그러다 누군가 수도꼭지를 트는 바람에 물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물병은 냉장고 속에 넣어졌어요. 하지만 추운 냉장고 속에서도 나는 잘 견딜 수 있었어요. 방울이는 물이 3가지 모양으로 바뀌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보통 물의 모양은 액체고요. 사람들은 물이 액체일 때 쓰고 마셔요. 기체일 때도 있어요. 물이 연기처럼 김으로 피어오르는 걸 기체라고 해요. 또한 고체일 때도 있어요. 물이 얼어 얼음이 되었을 때를 고체라고 해요. 냉장고 속은 무척 추웠어요. 얼마 후 냉장고 밖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냉장고 문이 덜컥 열리더니 난 물컵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누군가 나를 삼켜버렸어요. 뱃속은 아주 캄캄했어요.
나는 그 사람의 몸속을 몇 번이고 돌아다녔어요. 사람의 몸속에는 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몸의 70% 정도가 물이랍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밖에 못 살아요. 그건 나무나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이나 채소에는 더 많은 물이 들어있어요. 물은 음식물 속의 영양분을 몸속 구석구석까지 가져다줘요. 몸 안에 있는 물은 땀방울이 되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물은 숨을 쉴 때 나오거나 오줌으로 나오기도 해요.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빗물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소나기가 되어 쏟아졌어요. 비가 멈추고 햇님이 나타나 우리 몸을 비추자 우리의 몸은 무지개로 변했어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답니다. 어린이들은 무지개를 보고 기뻐했어요. 어느 날은 하늘에서 집 지붕으로 떨어져 처마 끝에 달린 물바지 안으로 미끄러졌어요. 나는 더러운 하수구에도 빠져봤어요. 개구리들이 우러대는 흙탕물 속으로도 빠졌고요. 아지랑이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이 되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하얀 눈송이가 되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기도 했답니다. 맑은 개울물이 되었다가 환히 비치는 얼음이 되기도 하고 땅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하늘과 땅 오르내리기를 수없이 되풀이했어요. 만일 물이 여행을 멈춘다면 지구 위의 모든 생물들이 사라질 거예요. 물속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 물고기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음식물 찌꺼기, 기름 같은 것들이 물을 더럽혀요. 세탁기 안은 비눗가루가 너무 많아 숨이 막혀요. 물을 더럽히는 건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죠. 물을 적게 쓰는 것도 물을 더럽히지 않는 일이에요. 이를 닦을 때는 물 한 컵만. 손을 닦을 때는 물을 받아서 하시고요. 자전거를 닦을 때는 양동이 물을 쓰세요. 목욕할 때는 5분 안에 끝내시고요. 샴푸나 린스도 적게 쓰세요. 안 쓰면 제일 좋아요. 많은 물로 한 번 씻는 것보다 적은 물로 여러 번 씻는 게 더 깨끗해요. 옛날에는 시내나 강에 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봄철이 되면 물이 모자라 고생을 하죠. 급수차로 물을 나르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 물을 대주기도 해요. 공장을 돌리는 물이 모자라 물건을 제때 만들지 못하기도 하고 물은 함부로 써선 절대 안 돼요. 깨끗한 물을 보살피고 지키는 일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해서 몹시 피곤하답니다. 친구들이 내가 하던 일을 할 거예요. 이제 멋진 다음 여행을 위해 잠시 쉬러 갈 거예요. 그럼 모두 다음에 만나는 날까지 건강히 잘 지내고 소중한 우리의 물을 절약하고 아끼는 습관을 길러보기로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